신소재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도 써져 있습니다. 액정. 액정 깨졌어. 그죠? 액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액정. 그 다음에 반도체.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랑 그래핀이 약간 좀 생소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이용되지 않고 있고 특수한 분야에만 현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랑은 좀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줬고요.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것도 자석의 일종인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이라서 딥다 센 자석이 있습니다. 허팝? 허팝이 자기 영상에서 네오디뮴 자석으로 뭐 이렇게 뭐 부시는 거, 수박 부시고 뭐 이런 거 부셔요. 엄청 강력해서 부서질 수 있다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액정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래핀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보면은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니까 우리 2번과 3번에 대한 내용에 좀 집중한다. 지금 집중력이 흩어지기 전에 선생님이 2번, 3번을 빠르게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분류도 다 뛰어넘고 액정부터 바로 설명할 거야. 핸드폰 있죠? 핸드폰 이게 바로 액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액정. 액정이 뭐냐? 액정이 뭐냐면요. 리퀴파이드 된 크리스탈 입자입니다. 우리 책에 풀네임이 나와 있어요. 쌤이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죠? 맞아요? 리퀴파이드라는 뜻은 액체화된 크리스탈 입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액정은 액체라는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라는 성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액정을 영어로 LC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액정이 영어로 LC입니다. LC. 이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한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보여준다 라는 뜻이거든요.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하는 장치가 그 유명한 LCD 모니터입니다. LCD 화면이에요. 액정 따로 LCD 따로가 아니라 LCD가 액정입니다. LCD가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겁니다. LCD란 말이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액정, 크리스탈 입자가 이렇게 길쭉한 크리스탈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액정이에요. 그냥 흘러다녀. 움직이고 있는 게 액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저 크리스탈 입자는 특이하게 전기를 걸어주면은 바짝 이렇게 움직여요. 전기를 걸어주면 쫙 일렬로 배열됩니다. 전기를 안 걸어주면 막 흩어져 있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쫙 일렬로 배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 액정을 이용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전기 걸면은 쫙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굉장히 여러 가지 빛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빛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빛이 오게 할 수도 있고 빛이 안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빛이 오긴 오되 빨간 빛만 오게 할 수도 있고요. 파란 빛만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빛만 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고요. 빛이 온다 안 온다 빛이 강하게 온다 약하게 온다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액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핸드폰 보면은 막 빛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뭐 이거 있죠. 빛이 밝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밝기 조절부터 해서 어느 부분은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방문자 확인 쌤인데 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어느 부분은 분홍색, 어느 부분은 뭐 노란색이 나타나잖아. 그럼 전부 다 액정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액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자, 별표신 첫 번째에서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빛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불러줍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불러주고요. 빛이 일종의 파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빛은 일종의 파동이다. 근데 무슨 파동이다? 전기파와 자기파가 함께 오는 게 빛이에요. 이거 알아요 혹시? 도선에, 이게 도선이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 생기죠. 전기가 자기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배웠죠? 코일이 있는데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코일에 전기가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빛은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자기장이 또 전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서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면 또 자기장이 전기장 만들고 또 전기장이 자기장 만들면 자기장이 또 전기장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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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오면 수직 방향이야. 전기장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장이 그것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유도가 되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수직인 게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보이나요? 서로 유도가 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전기장, 얘가 자기장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이 있고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 1번 파동과 2번 파동이 함께 오고 있는 것이 빛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빛을 쏩니다. 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액정을 만들 거야. 1번이 뭐냐면 편광판이야. 무슨 편광판? 수직 편광판. 이건 뭐의 구조냐면요. LCD의 구조를 지금부터 그려주는 겁니다. LCD의 구조예요. 뒤에서 빛을 쏩니다. 자, 빛을 쏘는 거야. 빛은 우리 이따 배우겠지만 LED라고 하는 광원. LED로 빛을 빵 쏴요. LED로 빛을 빵 쏘면은 우리 LED 들어봤죠? LED 등. 그 등으로 빛을 빵 쏘면은 그 빛이 이렇게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오는 거. 1번과 2번이 동시에 오는 걸 상상해 주면 돼. 수직 편광판은 이렇게 수직으로 뚫려 있는 편광판이야. 편광이라는 말이 빛 중에서 하나만 편애하는 녀석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판이 편광판이야. 다시 말해서 수직 편광판은 뭐만 통과시킨다? 1번만 통과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1, 2번이 동시에 이렇게 오고 있다가 1번만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이 수직 편광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액정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액정들이. 마음대로 분포가 되어 있겠죠. 액정들이 막 분포되어 있어. 가운데가 액정층이에요. 자, 1번이 수직 편광판 층이고요. 2번 층이 액정층을 지나게 됩니다. 자, 액정은 우리가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액정에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액정에 전압을 안 걸면 분자들이 막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 분자들을 이 수직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 다시 수직 편광판을 딱 통과했어. 누가?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중이죠. 근데 액정 분자가 내 앞에 쫙 있는 거야. 근데 전압이 안 걸리니까 막 흩어져 있어. 그러면 부딪힙니다. 그 액정 분자들하고 빛이 부딪혀. 얘가 빛이야. 이렇게 가는데 땅땅 부딪히니까 옆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옆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꺾어지고 나서 두 번째 편광판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수평 편광판이에요. 수평 편광판을 통과를 시키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을 거 아니야? 수평 편광판을 얘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딪혀서 옆으로 꺾였으니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야. 통과된 빛을 내가 여기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필터를 빨간 걸 끼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초록색을 끼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 파란색을 끼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구현합니다. 컬러를 구현하는 건 요 필터를 가지고 컬러를 구현해요. 정리하면 1번 수직평광판을 통과했다가 2번 액정층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수평평광판을 통과한 다음에 컬러까지 구현한 다음에 내 눈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요 하나의 세트가, 잘 봐. 요 하나의 세트가 1화소예요. 1화소. 우리 핸드폰 몇만 화소예요? 뭐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 요즘 나온 거는 1억 화소도 나와요. 저기 몇 개 있다는 거, 저런 단위체가 1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핸드폰 이게 점 하나가 다 저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 하나하나. 그러니까 점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그 점에 빛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무슨 색깔로 나오게 할 건지 그 점이 그걸 다 구현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이 사실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거를 구현해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핸드폰이다. 어떤 모니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액정층에 전압을 안 걸었더니 빛이 온다 안 온다? 빛이 온다는 거야. 액정에 전압을 안 걸어야 빛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액정에다가 전압을 걸어볼게. 두 번째. 액정에다가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요. 액정에 전압을 걸면 액정 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액정 분자가 일렬로 쫙 나열된다라고 했죠? 액정 분자가 이렇게 일렬로 쫙 나열돼요. 일렬로 쫙 나열되면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자, 수직평광판을 통과한 이 빛이 액정 분자가 쫙 나열되어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그냥 통과돼요. 부딪히지 않고 쫙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통과되면 꺾여 안 꺾여? 안 꺾이니까 여기서 통과를 못해. 수평평광판을 통과를 못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죠? 수평평광판을 통과하면 이렇게가 통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가고 있으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수평평광판을 통과를 못하니까 빛이 온다 못 온다? 빛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빛이 안 와. 검은색이 구현되는 겁니다. 검은색이라는 색깔은 사실 없어. 빛에서. 빛이 오지 않으면 검은색이 되는 거야. 빛이 오지 않으면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정에 전압을 걸었을 때 검은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액정에 전압을 안 걸면 빛이 오니까 컬러 필터 씌워서 빛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이 액정입니다. 액정, LCD. 쌤 이렇게 넓게 그려서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쫙 압축할 수 있어요. 엄청 압축할 수 있어서 우리 핸드폰이 이렇게 얇아질 수 있고 요즘 TV가 1cm가 안 되는 TV 나오는 거 알아요? 있어요. 그런 TV가 있습니다. 1cm가 안 되는 TV가 나와요. 그 이유가 이거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압축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게 뭐냐면 액정에만 지금 전압을 걸고 안 걸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여기 LED 보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걸려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TV가 또는 우리가 핸드폰이 켜진다는 건 뒤에 LED는 당연히 전압이 들어와 있고 액정에 전압을 걸 거냐 안 걸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맨 뒤에 백판, 이 LED를 꺼버리면 이건 다 소용이 없죠. 뒤에 빛 자체가 안 오니까. 그지? 이 우리 전원 버튼을 끄면 이걸 꺼버리는 거고 전원은 켜져 있는데 어디가 까만색, 하얀색이 나눠진 건 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액정에 대한 내용은 끝납니다. 자, 4개 중에 하나 끝냈어요. 액정.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면서 원리는 소개했으니까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바로 갈게요. 반도체. 반도체가 뭐냐면
도체라는 게 있고요. 절연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이거를 부도체라고 해요. 부도체. 같은 말이야.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전기가 안 통하는 걸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한다는 거야. 도체 얘는 뭐 구리, 그죠? 금, 이런 전기 잘 통하는 물질들.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은 고무,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어떤 물질을 발견했는데 우와! 이 녀석은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해. 평상시엔 전기가 안 통하는데 내가 약간의 에너지를 쫙 가해주면 전기가 막 통해. 오! 야, 내가 고무한테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전기가 통하냐? 고무장갑에 막 에너지 가하면 막 전기가 이제 통해 이래? 얘는 절대로 웬만한 에너지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는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도 이제 전기가 통해. 전기를 약간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전기가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한 거야. 그 물질이 그 유명한 규소입니다. 또는 규소랑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이라고 그래. 저마늄. 이 저마늄이나 규소라는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전기 전도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반만도체야. 반만도체 얘네들은 반만도체야. 저 반자가 절반이네, 절반. 반만도체라서 이름이 반도체입니다. 도체와 절연체의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이 반도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처음 만든 물질이 뭐다?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규소가 영어로 뭐야?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 곳이 실리콘밸리가 됩니다.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바로 반도체를 처음 만든 곳이 됩니다. 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었나 볼게요. 실리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얘는 원자번호 14번입니다. 우리 배웠어요. 원자번호 14번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나오나요? 2개, 8개, 4개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요. 원자번호가 14번이라는 건 전자가 14개 있다는 뜻입니다. 네, 1차 껍질은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2차 껍질은 전자가 8개 들어가니까 나머지 4개를 3차 껍질에 넣은 게 바로 실리콘, 규소의 모습이에요. 정리하면 얘가 플러스가 14개 있고요. 1차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2차 껍질에 8개가 꽉 채워져 있고 중요한 건 3차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일단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총 4개의 또 다른 규소들과 함께 또 다른 규소와 함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게 반도체. 지금은 전기가 안 통해. 왜 안 통하냐면은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 다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라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는데 에너지를 살짝 가하면, 즉 에너지를 가한다는 말은 온도를 좀 높여주거나 또는 전압을 좀 가해주면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런 물질을 발견한 게 규소의 특징이야. 이렇게 만든 반도체를 정리할게요. 반도체의 종류 1번 순수 반도체. 순수하게 규소들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줍니다. 순수 반도체는 방금도 말했지만 전기가 잘 안 통해. 잘 안 통하고 내가 에너지를 좀 많이 가해줘야 전기가 통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전기 잘 통하게 만들 수 없어? 고민하다가 나온 게 뭘 좀 섞어! 뭘 섞은 반도체가 불순물 반도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반도체는 두 번째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는 약간 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컨트롤하기 좀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해도 도체가 되고 좀 빼면은 부도체 되고 금방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요. 불순물 반도체 2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가 P형 반도체. 두 번째가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P형과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여기다 규소를 집어넣은 거잖아. 규소 대신에 13번 넣어봐. 13번?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3개죠. 여기 하나가 뻥 비어버립니다. 맞네? 13족을 집어넣으면 얘는 14족인데 14족인 규소인데 14족 대신에 13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원자과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뻥 비어버린 요 공간이 생깁니다. 뻥 비어버린 공간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면 다른 전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전기 전도성이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든 게 불순물 반도체예요. 순수한 규소만 이용하지 않고요. 13족 원소나 결혼소 말하면 15족이야. 15족 원소를 섞어서 전기 전도성을 좀 높여준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른 물질 13족이나 15족 원소를 섞은 거잖아. 불순물을 섞어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도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도핑한다. 13족 도핑해봐! P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15족 도핑해봐! 여기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쌤이 달리기를 하고 왔대. 우사인 볼트를 가볍게 이기고 왔대요. 대번에 난 무슨 테스트를 받아야 돼?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죠? 그때 도핑이라는 말이 내 몸에 또 다른 약물을 더 투여한 거, 불순물을 섞었는지를 테스트할 때 도핑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한다고 합니다. 저기 약간 응용된 게 우리 피자 먹을 때 뭐 토핑해주세요 그러지? 그 토핑이야. 이걸 섞어주는 거, 불순물 섞어주는 거, 토핑 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13족을 섞으면서 동그란 요 구멍,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을 통해서 뭐가 움직일 수 있다? 어떤 전자가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전자가 향하는 공간이라서, 원래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전자가 향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잘 들어. 향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약간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공간의 이름을 13족을 섞음으로 해서 생긴 이 공간의 이름을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이라는 게 생겨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P형 반도체가 왜 전기가 잘 통해?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밑줄을 넣을까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명한 중이야. 여기 페이지 89쪽에 여기 붕소 있죠. 붕소 대신 알루미늄 넣은 것 뿐이야. 붕소도 13쪽이야. 여기 동그란 양공이 생겨 있고요. 밑줄짝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써있죠. 밑에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양공 때문에 전기가 좀 더 잘 통하게 만든 반도체 P형 반도체예요. 이 P라는 말 뜻이 그래서 플러스 또는 포지티브하다, 플러스를 뜻합니다. N은 마이너스를 뜻해요. 마이너스. 네거티브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그럼 15족을 섞어볼게요. 15족의 대표적인 15번을 한번 섞어볼까? 인 같은 거. 인이 15번 맞나요? RQ, 인, 맞죠? 인을 섞으면 15번 섞으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총 5개죠. 5개죠? 하나가 남아돌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게 인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4개는 공유결합하고 얘는 혼자 남아돌죠. 남아도니까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남아도는 전자가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누가?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해서 전기 전도성이 좀 더 좋아집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반도체를 만든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반도체의 종류가 이제 크게 순수화, 불순물이 있는데, 자,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두 개를 연결해. 반도체 두 개를 연결했다는 뜻으로 다이라는 말이죠. 다이가 이란 뜻이야.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가 반도체 두 개를 연결해서 이름이 다이오드야. 반도체 세 개를 연결한 것을 트라이엔지스터인데 여기는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줍니다.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는 두 개,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 연결하는 방법은요. P형 반도체를 왼쪽에다가 설치하고 N형 반도체를 오른쪽에 설치한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 왼쪽에 N을 설치하고 오른쪽에 P를 설치한 게 MP 접합 다이오드라고 그러습니다. 이 다이오드마다 이 반도체마다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전기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기를 연결해주는 전극이야. 여기 따라가면 플러스가 있고 여기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그래. 전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전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보면은 어떤 장치인데 이 장치는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어. 이거 뭐지? 다리가 3개라는 건 이 안에 반도체가 3마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트랜지스터예요. 어떤 놈은 다리가 양쪽에 2개 이렇게 2개 양쪽에 2개 있어. 이거 뭐지? 양쪽에 2개가 있다는 건 여기 반도체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다이오드를 탄다는 겁니다. 모양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게 다이오드인데 특별히 얘는 다이오드인데 빛이 막 나는 다이오드, 라이트를 에미팅하는 다이오드. 이거 봐. LED입니다. LED도 뭐야? 결국 하나의 다이오드야. 아까 LED 팩판 기억나? LED에서 빛을 빵 내면은 할 때 LED 전구. 그 LED도 결국 뭐였다?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2개를 연결한 녀석이 LED입니다. 빛을 내뿜는 다이오드라는 뜻이에요. D가 다이오드였어요. 그래서 LED의 구조도 보면은 다리가 2개입니다. 다리가 2개.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림 보면서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3번까지 정리할게요. 자, 보자. 우와! 몇 쪽이죠? 88. 자, 이렇게 했던 건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 물질을 분류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 부도체, 다른 말로 절연체입니다. 여기죠, 절연체. 고무, 유리, 플라스틱, 절연체고요.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뭘 발견했다? 반도체, 규소나 저마늄으로 반도체 소재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체가 어디 이용되는지, 절연체가 어디 이용되는지, 반도체가 어디 이용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가 잘 흘러야 하는 곳에 이용되겠죠? 전선, 반도체, 회로선. 전기가 안 통해야 하는 곳, 전선의 피복, 우리 피복, 이런 거. 이게 전선의 피복이에요. 고무로 된 거. 이게 전기 통했다면 만지면 죽겠지.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로 감싸놨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전선의 피복이 저런 말이에요. 반도체는 당연히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아까 액정에 대한 거 쌤이 그림으로 그려준 게 이겁니다. 액정에 전압이 안 걸리면 분자들이 흩어져 있어서 빛이 따다다다다 꺾여가지고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액정에 전압을 걸면 쫙 배열돼서 안에 빛이 부딪힘이 없이 가다 보니까 수직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수평 평광판을 만나면 못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액정에 전압이 걸리면 얘는 빛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됐죠?
자,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다이오드.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2개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다이오드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다리가 3개죠. 트랜지스터네 생각하면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 잘 보면 다리가 2개입니다. 결국 다이오드요. 얘는 빛을 내는 다이오드요. 빛을 방출할 수 있는 다이오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이 LED에다가 유기물질, 오가닉이라는 유기물질을 붙여서 유기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이 있거든요. 그걸 붙여가지고 걔가 빛을 방출하니까 걔만 발라놓으면 따로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걔만 발라놓으면 되니까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이다.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얇고 가볍고 휘어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OLED 방식이에요. OLED. LED보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녀석이 OLED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선전할 때는 OLED, OLED TV 이렇게 말하죠. OLED라는 말이 OLED. 원래 OLED라고 불러야 되는데 OLED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OLED. 그렇구나. 자,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이오드의 기능이 뭐래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기능을 한대요. 어떻게? 그걸 배울 겁니다. 또 교류를 직류로 바꾼대요. 어떻게? 그죠?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지금은 배우지 않는데 그냥 증폭작용, 스위치작용 같은 걸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3개가 있는 녀석이라서 반도체 3개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첫 번째가 증폭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은 스피커로 나가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크게 키워주죠. 증폭작용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스위치 작용이라는 건 스위치의 특징이 불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스위치 작용이라는 건 그래서 얘가 전기가 통하게 하거나 전기가 안 통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안 통하게 할 수 있고. 전기가 통할 때 스위치 전기가 통할 때를 1로 설정을 하고요. 전기가 안 통할 때를 0으로 설정해서 1과 0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1과 0을 구현한다? 바로 이진법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저 녀석이야. 컴퓨터가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막 되게 복잡한 작업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이진법이라는 컴퓨터만의 언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진법을 구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트랜지스터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어디 이용한다? 트랜지스터가 CPU가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를 CPU라고 하죠. 거기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거나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내거나 이럴 때 얘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 트랜지스터가 그 복잡한 기능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반도체라는 녀석은 바로 트랜지스터가 하는 그 역할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걸 하는 게 트랜지스터였어. 그지? 근데 그게 저 녀석의 스위치 작용으로부터 코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는 다이오드가 어떻게 정류작용, 다른 말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다이오드입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짠, 확대. 얘가 지금 다이오드야. 왼쪽에 P형 반도체가 있고 오른쪽에 N형 반도체가 있는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교류와 직류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교류와 직류. 전기의 종류. 1번 교류. 2번 직류. 우리는 직류가 더 익숙합니다. 뭐가 직류냐면은 건전지가 직류예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회로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게 다이렉트하게 전류가 흐른다. 직류라고 불러줍니다. 다이렉트한 커런트, 직류를 다른 말로 DC라고 불러요. DC. 그래서 건전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DC 1.5V AAA 일단 써있어요. DC라는 표현이 써있는데 바로 이걸 직류라는 표현을 DC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따가 좀 봐봐요. 이 안에 다이오드 들었다. 다이오드. 왜 그러냐면 이걸 어디다 꽂죠? 220V 여기 콘센트에 꽂죠. 우리가 가정에서 공급받는 전기는 교류예요. 교류입니다. 교류가 뭐냐면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근데 잠시 후에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어. 자,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 전류가 왔다 갔다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얼터너티브한 커런트에서 AC 전류가 흐른다라고 불러주고요. 교차된다, 전류가 교차된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으로 교류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는 것을 교류라고 해요. 우리가 공급받는 전기가 교류 방식으로 공급을 받아요.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코일 갖다 놓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유도됐잖아.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찍찍 흘러죠. 맞아요? 왔다 할 때 이렇게 흐르다면 갈 때는 이렇게 흐르잖아. 왔다 갔다 할 때 전류가 찍찍찍찍 만들어지죠.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 당연히 만들어진 전기는 왔다 갔다 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왔다 갔다 전기를 만드니까 우리한테 공급할 때도 왔다 갔다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전기를 공급받는다? 교류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교류를 노트북한테 야 노트북! 너 교류를 갖다가 일 좀 해. 노트북한테 교류를 주면 노트북의 입장이 되어봐. 노트북 입장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이용할까 싶을 때 반대로 막 흘러. 반대로 그럼 흐르는 걸 이용할까 할 때 이렇게 또 흘러. 자기 몸속에 전류가 와 이렇게 흘러. 좋아할까? 이용하기 좋을까? 안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어떤 장치를 통과하게 합니까? 뭐요? 여러분 노트북 있다면 거기 다 이런 장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뭐 들었다? 다이오드 들었다.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즉 다이오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커다랗지 않고 어디에? 여기에 그 다이오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안에. 여기 써있어요. 직류 전원 장치라고 써있습니다. 이따 읽어봐. 그리고 여기 전격 입력 전류에 AC라고 써있고요. 전격 출력에 DC라고 써있습니다. AC를 입력하면 DC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교류를 입력하면 직류가 나오는구나. 이 안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장치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따 조그맣게 잘 만들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자, 일단 다이오드를 준비해요. 얘는 무슨 다이오드다?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왼쪽에 P, 오른쪽에 N형이니까. P형이라는 건 포지티브, 뭐가 남아도는 거다? 양공들이 막 있는 게 P형이죠. 여기 그려져 있는 동글뱅이 뭐다? 이게 뭐야? 양공입니다. 오른쪽은 N형을 붙여놔서 N형은 뭐가 남아돌지? 전자가 남아돌죠. 요 파란색이 뭐다? 전자입니다. 잘 봐, 지금 중요해. 여기다 전원을 공급하는데 쫙 전원장치 따라가보니까 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죠. P형이 플러스인데 또 플러스와 플러스가 같이 맞물려 있죠. N형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맞물려 있죠. 이런 전압이 걸렸을 때를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이런 전압을 체크, 순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순방향. 내가 전압을 순방향으로 걸었어.
플러스를 플러스 쪽에 맞췄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맞췄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죠. 양공이 약간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다며. 그러니까 양공을 밀어서 양공을 이쪽 방향으로 양공을 밀어요. 일로 가라고 양공을 밉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죠. 전자를 밀어요. 넌 절로 가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양공까지 밀려서 일로 슝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운데에 몰리다가 둘이 이렇게 가운데로 막 몰리다 보니까 둘이 자리를 슝 바꾸는 거야. 그 일로 넘어간 전자 어떻게 돼? 또 있죠? 슝 해서 전자가 어디까지? 전자가 플러스까지 슝 가는 거야. 전자가 쫙 움직일 수 있어.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또 계속 공급합니다. 전자가 계속 흘러 갈 수 있네요. 전기가 계속 흐르는 거야. 맞나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도 알고 있나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어쨌든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흘러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볼게요. 역방향으로. 순방향의 반대말이 역방향입니다. 핀트 맞춰볼게요. 이야! 역방향. 대단하죠? 분필을 아꼈어요. 자, 역방향으로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봐. 왜 역방향이면 P형 반도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연결했고요. N형 반도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미나요? 당기나요? 당기죠. 자극적으로 당기죠. 일로 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당기죠. 넌 일로 와! 둘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자리를 못 바꿔요. 전기가 통할 수 있어 없어? 못 통합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근데 AC라는 게 뭐야? 어떨 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떨 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죠? 이게 바뀌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전류가 흘러. 근데 반대로 1번일 땐 전류가 흐르는데 반대로 2번으로 딱 바뀌면 전류가 안 흘러. 다시 1번 바뀌면 전류가 흘러. 2번 안 흘러. 봐봐. 원래 교류라는 녀석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위로 흘렀다가 반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를 연결하면 1로 흘렀다가 반대로 가려면 안 흘러. 또 1로 흘렀다가 반대로 안 흘러. 그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한쪽 방향으로만. 약간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으면 그리고 여기 전원장치에다가 AC 여기다가 교류를 연결을 하면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좋아. 네, 다 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녀석들 네 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잠깐 할게요. 어떤 녀석이냐면 입니다.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 네 가지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압력 감지기. 타이어에 여기다가 압력 감지기 이렇게 꽂으면은 이 타이어가 지금 현재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 우리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타이어에 관심이 없잖아. 근데 타이어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있는지를 얘가 감지해주는 장치도 뭔가를 감지하는 센서, 그 모든 센서에는 바로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를 빵 쏠 때 에디슨이 만든 전구로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에요. 바로 LED라는 걸 이용해서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LED 자체가 뭐야? LED 자체가
다이오드, 반도체였죠? 아, 이렇게 레이저도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CPU,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던 거고요. 네 번째, 태양 전지판. 태양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태양 전지판도 지금은 안 배우는데 결국은 반도체를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태양 전지판, 요거 있죠? 태양 전지판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정도를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거는 끝났어요.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했어요. 어우.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잘했네요. 생각보다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잘 들었습니다.